조국 장관의 동생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조 장관 동생이 어제 원래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했으니 서면으로 조 장관의 동생을 구속할지 말지를 심사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라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기각했습니다. 이게 좀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네. 법원이 설명한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가 뭡니까? 원래 구속 영장이 발부될 때는 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설명들이 이제 뒤따라오는데 이번에 기각된 이유가 좀 특별합니다. 주요 범죄, 성부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범죄 성립에 좀 살펴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점, 또 배임 수재 부분 등에서 이제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조금 인정하고 있는 점 등등, 그리고 또 건강 상태까지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제가 최 변호사님께 짧게 먼저 이걸 여쭤볼게요. 자, 조국 장관 지금 동생이 받고 있는 일단 혐의가 뭡니까, 간략하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은 예.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예. 지금 학교 한 20명 정도 교사가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을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챙겼다는. 자, 2억 원 돈 받았다. 그렇죠. 그게 예. 배임 수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웅동학원이 이전하는 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해서 이제 건설사를 만들었고 그 채권이 일부 있었는데 그 소송을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웅동학원 측에서 응소를 안 했어요. 예. 그 결과 부풀린 자금으로서 판결을 얻어서 그것이 배임이다.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과 범죄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었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각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범죄, 특히 이 웅동학원과 관련되는 사기적인 소송을 했는, 배임적 소송을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가지는 또 그 반면에 한 2억 원 돈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압수수색했고 여러 번 출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굳이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좀 전에 제 기사를 봤더니만 지금 종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 영장 전담을 했었던 이충상 현재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와 같은 영장 구속했는 것은 법원 스스로에 오점을 남긴 날이다. 이렇게 지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스스로 5점을 남긴 날이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2억 원 받았는 심부름을 했는 두 사람은 예. 지금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조국 장관이 일단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는데 조국 장관한테 그 2억 원을 돈을 조국 장관한 동생한테 전달한 정작 그 사람들은 2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정작 그럼 돈을 받은 조국 장관 동생은 구속이 되지 아니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결국 깃털만 남고 몸통은 지금 불구속 아닙니까? 허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언론에 보면은 심부름꾼은 구속됐는데 심부름 시킨 주인은 불구속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배임 수재란 것은 사적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 뇌물을 받으면은 벌금도 없고 그대로 법정 구속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학교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학원에서 애들 등록금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들어오는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배임 수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구속을 하고 주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런 이유를 들어서 불구속한다는 것은 네. 이것은 제가 법적인으로서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법원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딱 하니까 검찰이요 또 즉각 반박문을 냈어요. 검찰이 뭐라고 냈느냐?
그 조국 장관 동생이 어제 영장신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장신문 포기하고 저 부산 병원에 있다가 강제 구인이 돼서 서울로 법원에 끌려왔는데 영장신문까지 포기한 사람, 그리고 지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게 검찰의 반박이죠? 네, 즉각적으로 냈죠. 예. 네.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이거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이거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검찰에서는 감정을 최대한 지금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나열했습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금품을 받는다면 뇌물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수재라는 것은 일반인이 받는 뇌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임수재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옵니다. 어허. 실형을 선고받는 게 통상적인 사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배임수재는 인정이 된다고 해놓고 기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논란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돈을 준 쪽은 구속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돈을 받은 쪽은 통상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 돈을 받은 쪽은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이건 당연히 발부 사유예요. 항상 구속영장 발부 때는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의 가능성 이걸 가장 크게 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신문 포기라는 것은 피의자 스스로가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어권을. 자포자기. 자포자기.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2003년 10월에 나라종금 사건이 조금 생각납니다. 나라종금 사건이요? 네. 그러니까 이 대선 자금수가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 이때 기점이 된 게 2003년 10월 나라종금 사건의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 씨의 구속 문제였습니다. 하하. 이때 영장이 3번이 기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재청구가 3번이 되거든요. 그리고 3전 4기 만에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만큼 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예.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논평이 조금 전에 이 기각과 관련해서 나왔더군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제가 판사의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고 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조금 전에 나왔더군요. 자,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